안녕하세요, 안전입니다. 요즘 같은 때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카톡이나 밴드,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이것 먹으면 무한폐렴 이겨낼 수 있다. 이것 먹으면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이 맞을까요? 심지어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외국에서의 한인마트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동인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들이 진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가 방문한 식당에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을 극복하자 상백피, 지골피, 뽕나무 뿌리 껍질과 구기자나무 뿌리 껍질이라는데요. 이것이 폐병의 약으로 알려져 있다. 폐, 질식, 기침, 구토의 증상을 치료한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감염 치료, 아마 감염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폐결핵, 기침 등이 그치지 않는 증상, 피를 토하는 증상,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우한폐렴은 폐렴인데 폐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다. 바이러스 침입 후에 몸속의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해서 도리어 폐 염증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병이다. 시토카인 폭풍, 영어로는 사이토카인 스톰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백피와 지골피를 달여서 먹으면 된다. 그런데 말이 안 되죠. 일단 우한폐렴이 바이러스로 인한 것인데 증상을 가라앉혀주게 한다? 증상만 가르쳐주게 해서는 안 되죠. 바이러스를 없애야지 치료가 될 텐데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 식당에는 버젓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벽에 붙여놨습니다. 이런 거 카톡이나 밴드에서 많이 보시죠. 중국발 우한폐렴, 안티프라민을 바르면 도움이 된다. 손가락으로 좀 묻혀서 코, 입, 손에 발라라. 이 세균이 안티프라민 냄새를 싫어한다. 그래서 호흡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우한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죠. 세균이라고 하더라도 냄새를 싫어해서 들어오지 못한다? 이건 또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이 내용이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급보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급한 내용이라서 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묘약으로 마늘을 7 내지 8통을 구해서 칼등으로 두드려서 차 끓이듯이 끓여서 하루에 2번 일주일만 마시면 검부른 가래 토하던 사람도 다 나았다고 하네요.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다라는 근거가 없고 설령 만약에 가래를 좋아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푸른 가래가 없어져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나은 줄 알고 그냥 기침 정도 하는 거 가지고 계속 돌아다닌다. 그럼 옆에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되겠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고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근거도 없고 증상만 좋아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나온 지침이라고 하는데요. 각 부대는 항균 효능이 있는 양파를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 비치하라고 합니다. 양파의 위 아랫면을 잘라서 제수용 과일처럼 세네알을 실내에 비치하라고 이렇게 대대본부, 인사과에서 양파를 수령하라.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요. 이 실제로 부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마늘, 김치 등이 좋은 음식인 건 맞지만 감염 예방한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군부대 양파 비치 소식이 실제로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죠. 일선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바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근거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보건교과서를 봤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습관. 햇볕을 충분히 쬐다? 그거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비타민 D 농도가 높으면 결핵 등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는 있어요. 그런데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먹는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김치, 양파, 마늘 어디에 근거가 있죠? 충분한 수면과 휴식, 취미생활, 목욕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그것도 일리가 있겠네요. 짜게 먹지 않는다? 이것은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면역력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김치가 우리 몸에 좋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죠. 정말로 그럴까요? 2014년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한 연구인데요. 건강한 중국 대학생들에게 김치를 먹여서 면역을 조절하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을 20명씩 나눴습니다. 한쪽은
김치를 먹였고요. 한쪽은 김치를 먹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기간 동안 관찰했더니 김치를 먹었다고 해서 혈액 검사 결과 면역과 관련된 세포라든지 이런 몸에서 나오는 물질들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김치를 먹은 군과 먹지 않은 군에 차이가 있는지를 혈액 검사라든지 바이러스나 세균이 얼마나 감염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연구는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연구들이 세포나 동물 실험에서 김치 성분을 투여하고 나서 좋아졌다 가지고 사람에서도 그렇다고 침소봉대,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외국에서 유명한 스타들이 오게 되면 흔히 Do you know 김치? 속칭 국뽕이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애국 마케팅으로 억지로 김치를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또 김치를 먹이는 것, 거의 그런 수준의 이런 마케팅은 이제는 그만하자. 특히 요즘처럼 민감한 때에 김치 많이 먹자, 마늘 많이 먹자, 양파 많이 먹자,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골고루 먹고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면역력을 증강시키거나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특정 음식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을 때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